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고사성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로는 각주구검, 간담상조, 갈태기역, 감언이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주구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 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린 후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여씨 춘추의 찰금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멍청함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한 젊은 무사가 양자강을 건너려고 나룻배를 탔다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의 중반쯤이나 갔을까, 무사가 실수로 그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검을 강물에 떨어뜨려 빠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강물에 가라앉는 보검을 보며 한참을 당황하는 것 같던 무사가 이내 태연함을 뒤찾고 단검을 뽑아서 자기가 앉은 배전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뱃사공이 보검이 물에 빠졌는데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무사는 보검을 빠뜨린 곳을 잊어버릴까봐 표시를 해두는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침내 배가 반대편 쪽에 다다랐을 때 이 무사놈이 자신이 표시해 놓은 자리에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서 보검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미 자신이 보검을 빠뜨린 곳은 한참을 지난 뒤라서 결국은 보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빠진 곳이 아니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본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무사의 멍청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었다는 데서 여기서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칼을 강물에 떨어뜨린 후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들 어디서 그 칼을 찾으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이 무사의 멍청함을 탓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날아가던 새조차도 이 친구의 멍청함에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반갑다고 와서 부릅니다. 친구야. 어부가 바보, 어부도 바보라 하고 새도 바보라 합니다. 자, 이 멍청하기로는 천하의 둘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대가리 친구조차도 친구라고 반갑다고 부르는 이 정도의 멍청함을 무사가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비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못 배워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것이지 본성 그 자체가 멍청하지는 않다는 의미로서 각주구검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담상조라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자, 그리고 쓸개 담자, 서로 상자, 빛일 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간과 쓸개는 내장 중에서
서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간과 쓸개가 가까이 붙어 있듯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귄다는 뜻으로서 한유의 유자후 묘지명이라는 곳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사귄다. 즉 간과 쓸개가 서로 가까이 잘 보여주듯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귄다는 뜻인데, 이 말 또한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문장으로 유명했던 중국의 8당송 8대가 중에 당대의 2대가 중에 한유와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고문부흥, 즉 옛 글을 부흥시키자는 운동을 제창한 친구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유, 즉 한유와 유종원의 성만 따서 부르는 한유라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합니다. 유종원은 생애에 여러 번 직면했던 곤경 속에서 참된 우정과 거짓 우정을 구별할 능력을 몸에 익혔다 합니다. 그는 관료사회의 혁신을 위한 정책 수행에 온 힘을 혁신 관료들과 기울였으나 보수파에게 밀려서 두 번째로 유주자사에 좌천되었고, 그의 친구인 유몽득도 변경인 파주자사로 좌천되었다 합니다. 좌천되면서 유종원이 울면서 말했다 합니다. 파주란 변방지역으로 자네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곳인데 자네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어떻게 모친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차라리 자네 대신에 내가 파주로 가겠다고 지원하겠네 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유는 친구의 우정에 깊이 감동되어 훗날 유자후 묘지명에 유종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뜻을 글을 썼다 합니다. 사람이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절의를 볼 수 있다. 즉 진정한 우정을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서로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며 사양하면서 간이나 쓸개도 드러내 보이고, 이 말이 곧 간담상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며 배반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지만 이해관계가 생기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한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보다는 오히려 함정에 밀어넣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라고 한탄하면서 친구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간담상조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된 것이고,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테드 사장이 비서인 데이빗을 길들이고자 합니다. 비서가 말을 참 잘 듣지도 않습니다. 자, 이때 옆에서 곰돌이가 테드와 놀러 왔다가 테드가 화가 난 것을 보고 그저 혼자 집으로 갑니다. 나 집에 간당. 안녕. 자, 이렇게 친구끼리도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간담상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갈택이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할 갈자, 그리고 못택자, 말 이을 이자, 고기 잡을 어자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는 뜻으로서 여시 춘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의 뜻은 연못을 말려 고기를 얻는다는 말로, 즉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유래 또한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문공이라는 사람은 성복이라는 곳에서 초나라와 일대 접전, 즉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병사의 수가 아군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병력 또한 막강하였으므로 승리할 방법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 호원이라는 책사에게 물었다 합니다. 자, 초나라의 병력은 많고 우리 병력은 적으니 이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겠소? 라고 묻자 호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속임수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속임수를 한번 써보십시오. 잠시 후 문공은 또다시 이용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용은 호원의 속임수 작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못에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그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고, 산에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들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뒷날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영원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임시 방편의 방법일 뿐입니다. 라고 이용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은 화를 초래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데에서 갈택이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수지에 논 또는 저수지가 쩍쩍 말랐습니다. 가뭄에. 이것은 가뭄에 쩍쩍 말라진 저수지지만 이 물을 다 퍼내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자 해서 물을 다 퍼내면 당연히 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물이 마름으로 해서 고기가 씨가 마르게 되면 다음이라는 기회는 영원히 없어진다. 고기의 씨가 마르면 당연히 고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단시각적 단순한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인 하나인 님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Not in my backyard로서 우리 집 앞 동네에는 결코 나쁜 시설, 즉 그러니까 화장 시설이나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현상인 님비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언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감, 그리고 말씀언, 이로울 이 말씀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상대를 꿰다는 뜻으로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합니다. 자, 이것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나 맞추려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을 꼬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토지설이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 합니다.
자라가 육지로 올라와서 토끼를 만나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샘물이 맑아 돌도 깨끗하고 숲이 무성하여 좋은 과실도 많다. 그곳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 매나 독수리들이 침범할 수가 없다. 네가 만약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딸랑딸랑 해댑니다. 자라가 토끼에게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토끼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구토지설에서 용왕은 자신의 병에 토끼의 간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로 하여금 토끼의 생간을 구해오게 했는데 육지로 나간 자라는 토끼를 찾아 우야 같은 달콤한 말로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자라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토끼 역시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고 둘러대며 용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라가 토끼에게 한 것처럼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자, 자라가 먼저 토끼에게 감언이설로 토끼를 꼬였고 나중에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안 토끼가 오히려 용왕과 자라에게 자신의 간을 산에다 놓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받아 쳤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언이설의 대가로는 당연히 내시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만큼 임금의 사정을, 임금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언이설의 대가는 당연히 사람 중에는 내시가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토끼를 꼬신 자라는 감언이설의 초고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감언이설의 절대 고수는 누가 뭐래도 목, 스 등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반 신도들의 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드는 것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헐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신도를 꼬여냈기에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게 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제가 말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소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전체로 확장시켜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각주국엄과 멍청함의 대명사인 각주국엄과 아주 간과 쓸개같이 가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간담상조,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갈택이요, 그리고 감언이설, 좋은 말로 남을 속이고 꼬여내지 말자 또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는 의미의 감언이설, 이렇게 고사성어 4개를 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고사성어 4번째 용수령의 오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용 드래곤 용수령 김신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